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입니다. 2022 온라인 입설 선생님과 함께 저와 함께 이제 7번째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나는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잡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생활 백서. 이름하여 고교 생활 백서. 진짜 100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5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교 생활 백서, 고등학교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멋있는 말이죠. 생각하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대학은 모릅니다. 진짜로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신분 세탁. 우리에겐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겁니다. 중학교 생활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누군가가 나의 중학교 생활을 알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왜? 난 신분이 바뀌었거든,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과거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중학교의 습성을 못 버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습성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하면 중학교 4학년 하지 맙시다. 중학교 5학년 반대입니다. 중학교 6학년 그건 진짜 열이 납니다. 하지 맙시다. 초등학교 12학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이니까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죠.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못 살아? 상관없다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 지나간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신이 1학년 때 한 5등급. 고등학교에서 내신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어렵던데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왜요? 1학년 때 5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1등급 이런 학생 많이 가거든요. 고대. 그렇게 성적 만들어내잖아요. 고대? 쉽게 가요. 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학이 원하는 스타일의 학생이니까. 자기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칼로 자기에 자꾸 상처 내지 마세요. 과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끝. 지금부터 난 새로운 신분,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적 호기심을 좀 가져봅시다. 제발 지적 호기심을 가져봅시다. 궁금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진짜 궁금한 게 많았던 학생들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시죠?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서 부모님들이 다들 천재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을.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영재학원 알아보고 영재 교육은 알아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평범한 학생? 지금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학생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다 숨어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아, 이 학생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캐내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게 없는 학생은 없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 캐낼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고 난 다음에 제발 거기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네 이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답을 내놓아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쉽게 찾는 건 나의 지적인 역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패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사고의 패턴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짧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 패턴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쭉쭉쭉쭉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밟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힘들어. 아,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라고 느낄 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잘 못 받죠? 왜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뭔가를 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키워지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되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깨울 때는요 반드시 고통스러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내 안에 가능성이 폭발할 때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괴로움하고 내 안에 가능성이 폭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둘 사이에서 즐거움이 더 클 수는 있는데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궁금해하세요. 그 궁금함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세요. 남을 통해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답을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요. 실패하고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때요? 고등학생인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끝이에요. 그걸 학생부에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수업 시간에 궁금증을 가지고 독서하고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써보고요.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고요. 새로운 진로 찾았으니까 또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요. 자율활동에 넣어보고요. 수행평가에서 표현해보고요.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해보고요. 어떤 것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방과후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만나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서 좀 많이 출발하거든요. 방과후학교에서 만나서 질문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이 영역 어디에서도 질문을 가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질문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공부해!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걔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님들. 아니,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물론 전 졸업을 했지만, 같은 부모의 마음, 얼마 전까지 저도 고등학교 학부모였으니까.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그럴 아이였으면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말을 이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 딸은 공부해라고 하는 말 하면 바로 들어가서 공부하는데요. 진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걔들 학생으로서 몇 년 산지 아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생으로 9년 차예요. 직장인 9년 차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일하는 척 하겠죠. 학생은 똑같다니까요. 프로 학생러 9년 차의 학생. 공부하란 말이 통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숙제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왜요? 공부하는 척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던데요. 컴퓨터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학생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 내 아들, 내 딸은 무엇을 궁금해하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많은 것들을 해봐야죠. 공부하라는 말이 안 통한다면 그것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교생활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학생의 가장 절대적인 차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해내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학생은 무조건 성공해요. 시간 관리를 못 하잖아요. 저 공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 관리 못 하죠. 무조건 실패입니다. 100%예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짓는 건 이 학생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교생활 백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고등학생들이 생활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 시간 관리. 그걸 키우자고. 네 번째요. 고등학생들이 특히나 여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요즘엔 남학생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다시 충동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서 인강을 듣겠다고 컴퓨터를 켜고 뭐해요?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동영상을 봅니다. 인강을 안 보고요. 아시죠? 그거. 왜 그렇게 재밌는지.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충동 관리가 안 되는 나이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충동을 관리 못해요. 감정을 관리 못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까지의 충동이 내가 동영상, 영상, 짤 영상들을 보고 싶다. 내지는 유땡땡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유땡땡을 보기까지 아주 많은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충동이 금방 관리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옛날 말로 이러면 때리기 전에 몽둥이를 들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게 감정 관리, 충동 관리거든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애한테 공부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감정 관리하시고 대답하세요.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감정 관리가 안 되는데 성인이 감정 관리가 안 되는데 학생이 어떻게 그걸 해내겠어요? 부모님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충동 관리하셔야죠. 감정 관리하셔야죠. 내가 여기까지 화가 뻗쳐 오르지만 공부하라는 말 삼키세요.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지적 호기심을 아이가 찾아갈 수 있어요. 엄마가 감정 관리를 하네? 아빠가 충동 관리를 하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땡땡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걸 열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단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다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충동 관리가 조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발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제일 문제는 이거죠. 충동. 자고 싶다, 놀고 싶다, 그죠? 영상 보고 싶다. 그 충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걸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거 하시다 보면 부모님들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 내가 진짜 충동을 별로 관리하지 않고 살았구나. 특히나 가족들한테 충동 별로 관리 안 했구나. 직장에서는 관리 잘하잖아요. 나의 감정 관리, 충동 관리 잘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안 했어. 내 아이들에게 이 충동 관리, 감정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많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역량을 보여줄 학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빵 터지자마자 제가 학교에서 뭐 할게요? 3월 말에 등교도 하기 전에 3월 말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 데리고 온라인 자습 시작했습니다. 120명 데리고. 학교는 안 오더라도 공부는 포기하지 말자. 모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온라인 자습.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우와.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영역을 학생부에. 제가 이렇게 키운 학생들이 올해 처음 대학을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온라인 스쿨 했던 학생들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을 보여줬으니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지? 고교생활 백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6번째, 꾸준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제가 이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죠? 꾸준함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성실함.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혼자 공부한 시간,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여기 충동이 어마어마하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충동들을, 그 충동 관리하셔야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학생들이 그걸 왜 다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학생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죠. 참으면 돼. 그건 좀 아니죠. 아닌 것 같으시죠? 네. 아니에요. 야, 그냥 공부해. 그건 더 아니죠.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 보셔야죠.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꾸준함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 꾸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학생이 되기만 한다면 그 학생은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한 걸음 또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펼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8강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